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4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교시에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언제부터가 좋을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15세, 16세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2교시는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1교시가 언제부터 사용해야 할까 하면 2교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누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안 보신다면은 사실은 어,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유튜브 리터러시라는 그런 광고를 하긴 하는데 유튜브가 생각보다 이제 부작용이 심하다 최근에 이제 네, 그래서 어, 하여튼 여러분이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테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 광고가 있다면 그 사이트를 무료로 보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능하고 있나요? 자, 내가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실 공짜로 봐. 돈을 안 내. 근데 거기 자꾸 그, 내가 한 60분짜리 본다. 근데 20분, 20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광고 시작해. 20분에 광고 하나 또 나와. 보통 요즘 두 개 나오죠? 또 20분에 또 광고 두 개 나와. 총 6개 광고를 봤어. 나는 무료로 봤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60분짜리를 무료로 봤지만, 이제 무료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 유튜브 컨텐츠 창작자는 돈을 버는 돈이 없잖아요. 버는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 컨텐츠 창작자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광고 두 개, 20분마다의 광고 두 개, 총 6개의 그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청자 같긴 한데, 그러면 그 사이트를 무료로 보고 있는 우리는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렇죠? 컨텐츠 제작자가 있어요. 광고주가 또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 나의 역할은, 나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가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 여러분. 소셜 미디어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상품이에요. 무슨 말이냐? 콘텐츠 제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구독자가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평균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동영상의 뭐 평균 조회수가 150만 회야. 그럼 150만 원 중에 제가 몇 회는 담당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1회 이상은. 그렇죠? 그걸 봤다고 치니까. 그러면은 광고주가 돈을 낼 때 뭐를 보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구독자가 100만 명이네? 어, 평균 조회수는 150만 회네? 그러면 얼마? 근데 그 다른 사람은, 어,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반절이에요. 뭐, 구독자는 50만 명, 조회수는 뭐 75만 회. 이 정도라면은 뭡니까? 그 앞에 사람보다는 돈을 좀 반절 줘야겠네. 그러니까 그 주는 돈이, 광고주가 주는 돈이 구독자 수나 평균 조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뭡니까? 상품인 거예요, 상품. 시청자이면서도 우리가 그 컨텐츠를 즐기는 향유자, 소비자인 것 같지만 상품의 기능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상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에 돈을 내지 않고 광고주들이 우리가 쓰는 상품에 돈을 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플랫폼 회사의 주인이라면, 광고주가 또 고객이라면, 자, 플랫폼 회사의 주인이라면, 광고주가 고객이라면, 여러분이 구글 사장이야. 그럼 그때는 그럼 우리가 고객이겠어요? 시청자가 고객이겠어요? 광고주가 고객이죠. 그러면은, 그걸 보는 시청자는 뭡니까? 응? 상품이죠, 상품. 상품.
아, 정말 웃기죠? 네, 우리 상품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If you're not paying for the product, then you are the product. 상품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네가 상품이다. 알겠죠? 네. 상품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네가 상품이다. 제가 만들어낸 앱이 아닙니다. 이 영어 원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우리가 신중을 가야 된다. 우리 결국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전혀 시청하지 않아요. 나 유튜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블로그에 독서 감상문이랄지 뭐 글을 한 10개 정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네. 10개가 많은 것 같지만 유튜브 창작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이 유튜브 창작을 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사실은 되게 쉬워요. 네. 자, 미디어 읽기 그리고 책 읽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미디어 읽기의 기본은 책 읽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리터러시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리터러시는 결국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읽기의 기본, 근데 미디어 읽기의 그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책 읽기라는 거죠. 자, 책 읽기는 당신의 사고를 유연하게 합니다. 몸이 뻣뻣하면 운동하죠? 요가, 태권도, 에어로빅. 사고가 경직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책 읽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책 읽기. 책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죠. 나의 경직된 사고를 깨는 것이 깨는 독서를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더 뻣뻣해지는 것처럼 나의 뇌도 뻣뻣해지고 나의 사고 방식도 뻣뻣해져요. 그래서 고집을 쉽게 안 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고집을 깨는 그런 독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주체적 읽기,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된다. 어. 자, 판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상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거죠. 상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상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런 상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음. 그게 좀 심한 것은 하나의 질병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결에 따라 읽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미디어 언어,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과 각각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는 유튜브의 언어를, 그렇죠? 네. 어떤 특정한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 SNS는 SNS의 그만의 어떤 특정한 언어 방식이 있잖아요. 언어 전달 방식.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우리는 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가? 가짜 뉴스가, 가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가짜. 그렇다면 왜 가짜 뉴스가 많은가? 네. 예전과 다르게 너무 많은 매체가 존재해서 게이트 키핑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또 가짜 뉴스는 진실된 정보보다 더 빠르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고 더 시청자들이 오래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는 사실은 정보화 사회에서 허위 정보 사회로 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허위 정보 사회로. 여러분 그 알고리즘이 지금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최대의 게이트 키핑 아, 아, 이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하고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의 학자가 이제 대담을 나눈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하이라이트만 좀 봤는데 그래서 뭐 유발 하라리가 정말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이죠. 뭐 그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그게 이제 인류, 과거, 현재, 미래, 세 버전 시리즈라고 했죠. 최근에 넥서스라는 책도 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좀, 넥서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세 권은 거의 다 읽었는데, 읽어보면은 정말 유발 하라리가 대단하구나.
이런 거 뭐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그 대담이 있었죠. 네. 근데 그 대담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정도 봤는데 저는 그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를 최대한 그 플랫폼 상에, 유튜브로 하면 유튜브 상에 최대한 머무르게 하려고 하여튼 회사들은 노력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고, 오래 머물러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사무실에 지금 이 책이 있네요. 네. 자, 음, 요거는 현재를 위한 얘기고, 호모데우스. 그것은 이제 미래에 관한 얘기. 사피엔스는 과거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네. 유발 하라리. 읽어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한 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이 플랫폼 회사들은 우리를 최대한 그 SNS 상에 머무르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중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알고리즘이고 또 하나 이용하는 것이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를 조장해가지고 최대한 오래 머무르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진실된 뉴스는 전달되는 것보다 진실된 뉴스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가짜 뉴스가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실된 뉴스를 보고 있을 때는 한 10초 머무른다면 어, 허위 뉴스를 보고 있을 때는 20초, 30초 머무른다는 거죠. 혐오를 보고 있을 때는 더 오래 머무른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우리가 상품으로 다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3월달 들어서 되게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바쁘게 살고 있는데 바쁘게 살고 있으면은 좀 너무 바빠서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좀 약간 짜증날 수도 있지만 좋은 점은 거의 유튜브를 보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거의. 네,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거의 유튜브를 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행복해요. 제가 그 플랫폼 회사의 상품으로 놀아나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 네. 자,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바로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광고는 조회수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머무르는 소셜미디어, SNS에, 조회수가 많은 곳은,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은 진실된 뉴스보다는 가짜뉴스가 전달되는 곳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읽기에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입니다.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 네.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 자, 에코 챔버. 에코 챔버는 반향실 효과라고도 하는 거죠. 네. 반향실 효과라고도 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차단된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폐쇄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다른 목소리, 다양한 생각을 접하기가 힘들어서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자신의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거죠. 뉴스, 미디어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닫힌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닫힌 체계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증폭, 강화되고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수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추천으로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계속해서 수용하는 현상이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의견이 극대화되는 현상을 증가시키며 극단주의의 배경이 된다. 극단주의의 배경이 된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필터 버블. 엘리 프레이도의 생각 도동자들이라는 이 책입니다. 생각 도동자들이라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보가 걸러진 거품 속에 갇힌 현상이에요.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 자, 제가 이제 이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 12월 구글은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개인에 맞춤화하기 시작했다. 똑같은 단어를 검색하더라도 누가 검색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바야흐로 우리가 조종자들의 세상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자, 그러니까 2009년 12월 이전에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를 치든 제가 프로야구를 치든 결과가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2009년 12월 이후로 구글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로야구 치는 거랑 제가 프로야구 치는 거랑 그 결과물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발 하라리가 그 대담에서 또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게이트 키핑을 거쳐서 어 우리가 그 편집자들이 만들어주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네이버를 보거나 뭐 다음에서 본다고 하면 그 네이버나 다음에 편집자들이 우리 올려주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프로야구를 쳤는데 제가 친 거랑 여러분들 친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어. 근데 2009년 12월부터는 다 개인 맞춤 알고리즘 적용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특정한 어떤 그룹이 만들어주는 그 정보만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음. 자, 이제 바야흐로 우리가 조종자들의 세상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거인들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취향, 관심사, 취미, 성격 등에 관한 개인 정보를 필사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여 개인의 흥미를 끌만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자신만의 편협한 정보 세계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필터 버블이라고 부른다. 필터 버블. 네. 필터 버블이죠. 네. 필터 버블의 세상에서 우리는 친근한 정보와 듣기 좋은 뉴스만을 편식한다. 문제는 이 필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분석하는지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를 믿을 수 없다. 그 광고주나 특정한 정치 세력이 필터 버블에 개입할 경우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그들의 입맛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필터가 제대로 작동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과거 경험과 기호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창의성이나 혁신, 민주적인 의견 교환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또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로 가고 있다. 서로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대화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과 계속 같은 이야기만 듣다 보니 다른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원래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성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AI를 제한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미래 사회에 가면 갈수록 어, 사실은 우리가 음, 자율성이 많이 침해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 과목은 미디어 거의 구체적으로 유튜브 리터러시를 하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이 지금 생성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실제는 이제 리터러시를 더 이렇게 갖추게끔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추게끔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에코 챔버나 필터 버블 때문에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집단 극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집단의 의사 결정이 구성원 개개인의 평균치보다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 그렇죠? 의사 결정이 예전에는 상식선에서 그 가운데에서 결정이 됐는데 평균치보다 좀 극단으로 치우친 지점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되는 현상이죠. 집단 극화 현상. 음.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명하고 모험적인 결정을 택하거나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는 경향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의 과정의 반대를 위한 반대, 복수 주장의 지지, 변증법적 회의 과정 이런 회의 규칙을 줄 필요가 있다. AI를 오히려 또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입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알고리즘으로 추천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생각, 신념을 확인하며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이 더욱 증폭된다. 확증 편향이 더욱 증폭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강화되며 굳어진다. 결국 우리 사회는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열린 토론의 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닫힌 갈등의 장이 된다.
그래서 집단 극화의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버마, 미얀마라고 있죠.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그냥 로히야라고 발음합니다. 정확한 발음은 로힝야. 로힝야인데 이제 저는 로히야. 그래서 이제 버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딱 스마트폰 사면은 뭐 합니까? 카카오톡부터 깔죠? 어, 근데 이 뭐 베트남, 버마 이쪽 사람들은 핸드폰 사면 뭐부터 합니까? 페이스북부터 깔아요. 그렇죠? 페이스북부터 까는데 그때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떤 로히야족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마에서 그 로히야족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 2017년에.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어, 그냥 한 소수 집단을 그냥 완전히 린치한 거죠. 그래서 1000명 이상이 학살되었고 3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발생한 거죠. 대표적인 집단 극화 현상인 거고 일부 학자들은 2016년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집단 극화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정된 관념을 깨야 되는 건데 우리의 읽기는 버블을 터뜨리는 것으로 어, 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이걸 책을 많이 나름 읽고 수업 준비를 해서 여러분 전달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수업을 조금 이게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지식은 다 맞는 말인데 여기 있는 정보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내용만 잘 이해를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에코 챔버랑 필터 버블 요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에코 챔버 반향실 효과라고도 말하며 차단된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폐쇄적인 상황을 비유해 이른 말이다. 네. 필터 버블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 정보가 걸러진 거품 속에 갇히는 현상.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에코 챔버는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반향식 효과. 사실 제 얘기만, 자기 얘기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필터 버블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수업의 핵심 요소, 시험 문제, 미디어의 특성 사요소, 미디어 리터러처 사요소, 이거랑 에코 챔버, 필터 버블, 그리고 좀 뜬금없긴 하지만 유튜브의 특징 네 가지. 이렇게 이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유튜브의 특징 네 가지. 음, 유튜브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큰 수익 모델. 잘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네, 다 단답형으로 쓰는 겁니다. 객관식 아니고요. 여러분 다 외워서 쓰셔야 돼요. 유튜브의 특징 네 가지를 쓰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 상당히 큰 수익 모델.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것은 여러분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죠. 네, 빨리 진행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정보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공 컨텐츠 분석한 거죠. 쇼박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 학우분이 가지고 오셨어요. 가입일이 2021년 10월 29일. 구독자 수 327만 명, 조회수 상당하네요. 100만, 10만, 10억이네요. 10억 6,200만, 201만 6,603회. 네. 동영상 수 82개. 스텝슨 3명으로 보셨네. 약 일주일 간격으로 업로드가 된다. 업로드 유형은 컨텐츠 구성. 일상생활 속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영상화하는 문제다. 네.
가장 높은 동영상 조회수가 1716만 원이다. 공중파 방송에서 출연한다. 이게 성공 근거로, 짧게 쓰셨네요, 성공 근거를. 그냥 가장 높은 동영상 조회수가 1716만 원이다.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한다. 근데 정확히 따지면 사실 이 사람들은 공중파 방송에서 너무 먼저 출연했었죠. 어, 개그 콘서트에도 먼저 출연했다가, 거기서 크게 빛을 못해, 이제, 그때는 신인이었죠. 그래서 좀 이제, 좀 뭔가 해볼까 했는데 그때 개그 콘서트가 사라지는 바람에 여러 이제 고민을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김원훈하고 조진세 이분들한테 내가 사실은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 동영상, 아니 유튜브 리터러시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이게 정식 대학교에서는 유튜브에 관한 교육과정이 이 백석문화대학교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 이 김원훈하고 조진세 이 사람이 했던 채널이 당시에는 촉박스가 없었어요. 만들어지기 전이고, 웃김표인가 그런 채널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 웃김표 이분들하고 또 한 세 분 정도, 이게 세 그룹, 아주 유명한 유튜브 채널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몇십만은 있었던 적게는 2, 30만 많게는 70만까지 있었던 그 유튜브 채널 3개 하고 이제 완전 무명 한 분하고 제가 총 4분한테 사실은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대학에서 유튜브 수업을 하게 돼서 유튜브의 선구자이신 여러분들이 좋은 영상, 이렇게 파이팅하는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그런 영상까지 만들어주시면 하기가 좀 뭐 하신다면 짧게 글이라도 답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다 하고 여기 이제 이 쇼박스 채널 들어가면 거기 전조우편이 있어요. 이메일 주소가.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 유명한 세 군데에서는 사실 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 근데 좀 그냥 좀 무명이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뭐 이렇게 되게 고맙다고 답을 써주셨더라고요. 자기도 초보지만 유튜브를 만들어 주시는데 만드시는데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김원훈 씨가 지금까지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쇼박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웃기표나 이런 거 하고 뭐 다른 것도 좀 하고 하는데 거의 뭐 사실은 거의 바닥이었죠, 바닥. 어, 그때 웃긴표는 아마 10만, 20만 구독자 수가.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할 때 10만, 20만 엄청난 거지만 이 사람들은 개그맨 출신이잖아요. 다른 개그맨들 뭐 엄청 잘 나갈 때인데 그렇죠? 그럴 때인데 막 그때 이제 많은 개그맨들이 정말 했었죠. 그때 저는 그래도 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학생분들한테 어, 내가 이렇게 딱 편지를 받아서 내가 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었죠. 네. 근데 하여튼 그 후에 웃기표는 실패작이 돼버리고 쇼박서를 했는데 이 쇼박서가 엄청 히트를 쳐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공한 이유 일상생활 속 또는 어느 특정 장소에서 사람이 흔히 행동할 수 있는 모습 등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어색함 하나 없이 자연스럽고 케미가 잘 맞는다. 그렇죠. 프로죠. 원래 방송을 했던 사람들인데. 컨텐츠 구성이 대체적으로 특정 장소나 경험해봤을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궁금증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쇼박스가 이제 엄청나게 잘 터지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개그맨들이 가지고 했던 여러 채널 중에서 쇼박스가 1등이 돼버린 거죠. 어, 구독자 수가 뭐 깡패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또 같이 또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김원훈 씨는 뭐 SNL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더 히트를 또 치게 됐죠.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내주신 분의 어떤 개인 채널 설정, 채널명은 샤인으로 정하셨대요. 이게 컨텐츠명이 세차 브이로그인데, 세차 브이로그 상당히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네. 저의 취미인 세차하는 영상을 보며 더러워진 차가 깨끗해지는 과정을 보며 힐링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업로드했으면 주 1회다.
동영상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채널의 특징은 꼼꼼하게 세차하는 모습이 저와 같이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힐링이 되는 것이 특징일 것 같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차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도 재밌겠지만 뭐 실내 세차 어떤 특정한 부분은 세차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뭐 그런 특별한 비법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세차 브이로그 어, 제가 첫 학기에 우리 학생들 실제 이제 성인 학습자가 아닌 젊은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그 세계반 8시간 수업을 했고 많은 학생들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유튜브 생활을 이제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라도 한번 만들어 주셔서 나는 유튜버가 됐다. 유튜브에서 콘텐츠 창작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셨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쉽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유튜브 한번 콘텐츠 창작해봐서 사실 유튜브 채널에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참 제 채널 운영해서 막 했었는데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한 1, 2년 좀 해보고 이제 저도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가끔씩 올리고 있는데. 자, 하여튼 뭐 그 세차 브이로그 샤인 채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4주차 이교시 수업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